안녕하세요. 저는 62세 가정의학과 전문의 한경숙입니다. 오늘 아침 혹시 이런 생각 드셨나요? 내가 요즘 왜 이렇게 깜빡깜빡하지? 사람들 얼굴이나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네. 저도 환자분들 진료하다 보면 이런 말씀 정말 많이 듣습니다. 처음엔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시지만 사실 그게 치매의 시작 신호일 수도 있다는 것 아셨나요? 30년 넘게 진료하면서 제가 분명히 깨달은 게 있습니다. 치매는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 아니라 조용히 천천히 확실하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 신호를 초기에 알아채고 대처한 분들은 10년, 20년도 스스로 생활하시며 건강히 지내십니다. 그 반대는 정말 안타까운 결말이 많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치매가 오기 전 나타나는 7가지 신호를 미리 알아채고 하루 5분 생활 습관만으로도 치매를 막을 수 있는 방법까지 분명하게 배워가실 수 있을 겁니다. 왜 이 영상이 꼭 필요할까요? 치매는 단순한 기억력 문제가 아니라 가족과의 관계, 일상생활, 삶의 품위까지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어르신에게 삶을 바꾸는 건강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최근 기억력의 저하. 치매가 다가올 때 가장 먼저 흔하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내가 방금 뭐 하려고 했더라. 약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어제 저녁에 누가 왔다 갔었죠. 이런 경험 한두 번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빈도와 맥락이 중요합니다. 제가 진료한 76세 김영애 어르신은 어느 날부터 약을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 혼란스러워 하시더군요. 남편과 자주 다투게 된 이유도 같은 이야기를 계속 물어봐서였습니다. 처음엔 그저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답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잦아졌고 결국 약을 2번 드시는 날도 생겼습니다. 그분은 평생 가계부도 꼼꼼히 쓰던 분이었는데 요즘은 영수증을 어디다 뒀는지조차 기억을 못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가족들은 그제야 사소한 변화가 누적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건망증과 치매의 가장 큰 차이는 힌트에 있습니다. 건망증은 힌트를 주면 기억이 떠오르지만 치매는 힌트를 줘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또 하나 건망증은 대체로 중요한 사건은 잘 기억합니다. 예를 들어 딸이 결혼했다는 사실은 잊지 않지만 치매가 시작되면 그런 큰 사건조차도 가물가물해집니다. 이럴 때 가장 효과적인 대처법은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약을 먹는 시간을 고정하고 카렌더에 체크하며 가족과 함께 확인하는 습관, 그리고 하루에 한 번 있었던 일을 정리해보는 일기 쓰기가 큰 도움이 됩니다. 치매는 한순간에 오는 병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기억의 틈이 반복되며 조금씩 일상의 틀을 무너뜨리는 병입니다. 그러니 가장 작은 변화부터 민감하게 관찰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단어가 잘 생각나지 않음. 말을 하다 보면 갑자기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말문이 막히는 경우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 뭐냐? 아,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어제 뉴스에 나왔던 사람 있잖아. 누구더라. 이런 순간이 점점 늘어나고 단어를 찾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면 그건 단순한 피로 때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언어를 담당하는 뇌 부위가 서서히 약해지면서 단어를 떠올리는 속도나 연결 능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더 빠르게 더 넓게 퍼져나갑니다. 제가 진료한 80세 이정순 어르신은 모임에서 점점 말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엔 유쾌하고 말이 많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자꾸 말 도중에 멈추거나 단어가 안 떠올라서 화제를 피하더라고요. 결국 사람 만나는 자리를 피하게 되고 대화가 줄어들면서 마음까지 우울해지고 의욕도 떨어졌습니다. 이정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을 하다가 막히면 너무 창피해서 그냥 조용히 있게 돼요. 근데 그럴수록 점점 더 말이 줄어요. 그 말을 듣고 가족들이 큰 결심을 하셨습니다. 매일 저녁 식사 후 가족들이 돌아가며 어르신께 하루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고 어르신은 그중 기억나는 이야기를 다시 말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만들었죠. 한 달쯤 지나니 단어도 훨씬 잘 떠오르고 대화 중간에 멈추는 일도 줄었습니다.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 건 말의 능력만이 아니라 사회성과 자존감까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 증상은 반드시 초기부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 성격 변화.
치매의 초기 징후 중에서 많은 가족들이 가장 먼저 이상하다고 느끼는 건 성격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평소 조용하고 온화하시던 분이 갑자기 짜증을 잘 내고 의심이 많아지고 사소한 일에도 분노하거나 불안해합니다. 예전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날카로워지셨지? 이런 변화를 처음 느끼는 건 대부분 가족들입니다. 제가 진료한 79세 이순자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 어르신은 평소 손주를 정말 예뻐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주가 가져온 간식을 누가 이걸 몰래 냉장고에서 꺼냈냐 고 하시더랍니다. 심지어 며느리에게 내 지갑 훔쳐갔지 라고까지 하셔서 가족들이 큰 충격을 받았죠. 그러나 병원에 오셨을 때 정작 어르신 본인은 나는 아무 문제 없어요 하시며 의아해하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경도 인지장애, 즉 치매로 이어질 수 있는 초기 단계였습니다. 문제는 어르신이 자기 감정의 변화를 스스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변화는 뇌의 전두엽이라는 부위가 약해지면서 생기는 건데요. 이 전두엽은 우리의 감정 조절, 충동 억제, 사회적 판단력 등을 담당하는 뇌의 핵심 기관입니다. 그래서 전두엽이 약해지면 작은 일에도 짜증이 폭발하고 의심이 많아지며 사람들과의 관계가 서서히 멀어집니다. 사람을 점점 피하게 되고 밖에 나가는 걸 꺼려하며 결국 우울감과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주변 가족이 왜 저러지? 하고 화를 내는 게 아니라 혹시 뇌의 변화 때문은 아닐까? 하고 따뜻한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이순자 어르신의 가족은 이후 일주일에 한 번씩 산책을 함께하며 대화를 유도했고 매일 저녁엔 좋았던 일 하나를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어르신의 감정 기복도 점차 줄어들고 말씀도 부드러워졌어요. 치매 초기의 성격 변화는 단순한 심리 문제가 아닙니다. 뇌가 보내는 구조적인 신호입니다. 그러니 예전과 다르게 성격이 거칠어졌다면 화를 내기보다는 관심을 가지고 조용히 병원에서 인지기능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그분 인생을 지켜드리는 가장 따뜻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 익숙한 길에서 자꾸 헤매는 경우. 10년 넘게 다닌 동네 길에서 갑자기 방향을 잃는다면 반드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길 찾는 능력, 즉 공간 인지 기능은 치매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진료한 78세 김정수 어르신은 매일 다니시던 교회에 가는 길에서 이상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이상하네, 분명히 여기서 우회전했는데 왜 낯설지? 그날은 한참을 헤매다가 결국 택시를 타고 집으로 오셨다고 해요. 가족들은 처음엔 웃으며 넘겼지만 며칠 후 비슷한 일이 반복되자 놀라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김 어르신은 평생 그 동네에서 살며 시장, 병원, 교회, 약국까지 모든 길을 꿰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갑자기 여기 어디지? 하며 당황하신 걸 보면 단순한 건망증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뇌의 해마라는 부위가 점점 위축되면서 공간 기억과 방향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알츠하이머성 치매에서는 해마 기능이 가장 먼저 저하되기에 이 증상은 초기 신호로 아주 중요합니다. 김 어르신 가족은 이후 어르신의 산책길을 지도에 표시해 함께 복습했고 위치 공유 기능을 스마트폰에 설정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또한 매일 외출 후 오늘 어떤 길로 갔는지 무슨 건물을 봤는지 말로 복귀하는 훈련을 하며 어르신 스스로 방향 감각을 잃지 않도록 지속적인 자극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처음 길을 잃었을 때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날은 내가 좀 피곤했나 보다, 나이 먹으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기세요. 하지만 그 작은 혼란이 반복될수록 두려움이 생기고 결국 외출을 꺼리게 되고 고립이 시작되면 치매의 진행 속도는 급격히 빨라집니다. 혹시 최근 들어 여기가 어디지? 어디로 가야지? 하는 순간이 생기셨다면 그건 여러분의 뇌가 보내는 첫 번째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다고 느끼셨다면 그 순간을 반드시 기록해두고 가족과 상의하고 병원에서 간단한 인지검사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한 걸음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미래의 10년을 바꾸는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계산 능력이 눈에 띄게 떨어진다. 다섯 번째 전조 증상은요, 바로 계산 능력이 눈에 띄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요즘 들어 마트에서 잔돈을 제대로 못 챙기거나 ATM에서 출금할 금액을 몇 번씩이나 다시 입력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예전엔 숫자에 강했는데 요즘은 머리가 하얘져요. 이런 말씀 진료실에서 참 자주 듣습니다. 제가 진료한 80세 박진호 어르신도 그런 분이셨습니다. 평생 본인 혼자서 통장 관리, 공과금 납부, 가계부 정리를 꼼꼼히 하셨던 분인데요. 어느 날부터 자꾸 전기요금이 중복 납부되고 보험료 납부일을 깜빡하거나 통장 잔액을 잘못 계산해서 마이너스가 나는 일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 숫자만 보면 머릿속이 하얘져요. 예전엔 이런 실수 한 번도 없었는데 어르신은 민망해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뇌에서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결국 가족과 함께 병원을 찾으셨고 경도인지장의 진단을 받게 되었죠. 하지만 정말 다행인 건 이 증상을 빨리 눈치채고 대응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상태가 많이 호전되셨다는 점입니다. 가족들이 통장 관리와 납부를 함께 확인해드리고 어르신은 매일 아침 숫자 퀴즈나 간단한 퍼즐 훈련을 하셨습니다. 6개월이 지난 뒤 어르신은 다시 가계부를 쓰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머릿속에 안개가 걷히는 것 같아요. 다시 예전의 내가 되는 느낌이에요. 참 의미 있는 변화였습니다. 계산 능력은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순서 기억, 판단력, 수개념 감각까지 연결된 뇌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는 치매의 전조 증상 중에서도 가장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6번째, 일상 업무나 집안일에서의 혼란. 6번째 전조 증상은요. 바로 익숙하던 일상 업무에서 자꾸 혼란을 느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전화도 척척 받으시고 가습을 켜서 국 끓이고 밥하고 리모컨으로 TV 채널 돌리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웠죠. 그런데 요즘은 이거 어떻게 쓰는 거였지? 가스불을 켰던가 안 켰던가? 왜 TV가 안 나와? 고장났나? 하시며 자주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신다면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83세 이재분 어르신은 평생 손맛 좋기로 소문난 분이셨어요. 명절 때마다 집안의 떡국, 갈비찜은 이 어르신 손에서 나왔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국을 끓이다가 소금을 2번 넣고 김치찌개에 설탕을 넣는 실수를 하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며느리도 엄마가 좀 피곤하신가 보다 하고 말았죠. 하지만 그런 실수가 자꾸 반복되고 급기야 불을 끄지 않고 주방을 떠난 적도 생겼습니다. 그때서야 가족들이 심각성을 느끼고 병원에 오셨어요. 검사 결과는 경도인지장애, 즉 치매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초기 단계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일상 업무의 혼란은 뇌의 순서 기억과 집행 기능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뇌 기능이 약해지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순서대로 뭘 하는 능력이 하나씩 어긋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탁기를 돌리다 말고 잊어버리거나 식사 준비 중 냄비를 태워 먹는 일, 은행에 가서 어떤 업무를 보러 왔는지 잊어버리는 일들이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어르신 스스로도 무척 당황하세요. 나 왜 이러지? 나 이제 아무것도 못하나? 자존감이 급격히 떨어지며 우울감까지 찾아옵니다. 그럼 이럴 땐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까요? 가장 먼저 복잡한 일은 간단하게 나눠주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예를 들어 음식 준비도 냄비에 물만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감자만 깎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한 단계씩 도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메모와 그림을 활용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전자레인지 사용법, 보일러 온도 조절법, TV 리모컨 설명서를 큰 글씨와 그림으로 붙여드리는 것만으로도 혼란이 많이 줄어듭니다. 이제분 어르신 가족도 주방에 가습을 끄기 안내판을 붙이고 각종 전자기기 옆에 메모지를 붙여드리자 어르신도 훨씬 편해하셨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요. 실수를 탓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왜 이렇게 못해요? 대신 엄마, 지금 이건 내가 도와드릴게요. 이 한마디가 어르신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일상 속 작은 혼란이 반복될수록 뇌는 더 빠르게 위축됩니다. 그러니 나이 들면 그럴 수 있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 그 변화의 이유를 뇌에서 먼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7번째, 자기관리가 무너지는 변화.
치매의 전조 증상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지 않지만 무서운 변화가 바로 자기관리의 무너짐입니다. 예전엔 매일 아침 세수하고 옷 단정히 입고 거울도 챙기던 분이 어느 순간부터는 머리를 안 감고 며칠씩 속옷도 갈아입지 않으시고 더운 날에도 두꺼운 옷을 껴입고 다니시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걸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귀찮아서 그래 라고 넘기면 안 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82세 김화자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그분은 원래도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시던 분이셨어요. 하지만 몇 달 전부터는 세수도 잘 안 하시고 외출복 위에 잠옷을 걸치고 나오시기도 했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엔 그냥 기운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지만 문제는 그 뒤부터 약 복용도 빼먹고 가스불도 켜놓고 까먹고 겨울에 여름 슬리퍼를 신고 나가시기도 하면서 위험한 상황들이 이어졌습니다. 나중에 검사를 해보니 이미 경도인 지장의 초기였습니다. 이렇듯 자기관리의 붕괴는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뇌가 일상의 흐름을 기억하고 판단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졌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증상은 홀로 사시는 어르신일수록 더 위험합니다. 주변에서 함께 보는 사람이 없다면 치매가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도 가족들이 모르고 지나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건 기본적인 생활 루틴을 외부와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오늘 뭐 입으셨어요? 하고 가족이나 요양보호사가 전화로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하루 한 번 식사 사진을 가족 단톡방에 공유하기. 화장실이나 세면대에 오늘은 세수하셨나요? 라는 스티커를 붙여두기 등도 실제로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무너진 자기관리는 치매가 뇌 깊숙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내가 요즘 좀 귀찮아서 라는 말이 반복된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그 속에 조용한 치매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치매가 오기 전에 나타나는 7가지 중요한 신호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이런 신호가 느껴질 때 우린 뭘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제가 실제로 환자분들께 추천드리는 뇌를 지키는 생활 습관 6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하루 30분 이상 걷기. 걷기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인지 기능 유지 운동입니다. 특히 팔을 흔들며 바르게 걷는 방식은 뇌에 혈류를 공급해 기억력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78세 김순애 어르신은 매일 아파트 단지를 3바퀴 돌며 걷기 운동을 하셨고 3개월 만에 잠도 잘 자고 말도 잘 풀려요. 라며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새로운 자극을 주기. 외국어 단어 외우기, 악기 연주, 색칠 공부 같은 활동은 익숙한 것보단 조금 어려운 것이 뇌에 좋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뇌 근력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틀려도 괜찮습니다. 시도 자체가 뇌의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세 번째, 손 자극과 두피 자극. 손가락 마디를 매일 돌려주는 지압 마사지. 그리고 두피를 원을 그리듯 문지르기는 뇌와 직접 연결된 혈류를 개선하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가족과의 대화 시간 만들기. 말은 기억의 저장장치입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식사 시간에 오늘 있었던 일을 말로 풀어보는 습관. 이게 언어 능력과 사회성을 동시에 살리는 방법입니다. 혼잣말도 괜찮습니다.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물 마시기와 숙면. 탈수 상태는 뇌 기능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목이 마르기 전에 미리 하루 1.5리터 이상 물을 마시는 것이 좋고 밤 10시 이전에 자고 6에서 7시간 숙면을 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수면 중 뇌가 청소되듯 독소를 정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나만의 루틴 만들기. 기억력 저하를 막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바로 루틴입니다. 약 먹는 시간, 걷는 시간, 식사 시간, 낮잠 시간까지 일정을 패턴으로 만들면 뇌는 예상 가능한 질서를 기억합니다. 뇌가 안전하다고 느끼면 인지 기능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 이미 치매 예방의 가장 큰 첫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지금 느끼는 작은 의심, 내가 요즘 좀 이상한데, 그 마음이 가장 강력한 예방의 시작입니다. 치매는 두려운 병입니다. 하지만 일찍 알면 충분히 늦출 수 있는 병이기도 합니다. 제가 30년 넘게 진료하면서 본 수많은 환자분들이
조기의 신호를 알아채고 지금도 건강하게 사회생활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혹시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증상 중 2가지 이상이 반복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에서 인지 기능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검사는 간단하지만 그 결과는 여러분의 미래를 바꿉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부모님이나 친구, 형제 자매에게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한 분의 건강이 한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62세 가정의학과 전문의 한경숙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하루도 건강한 뇌와 함께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